근데 오늘 조간신문들을 쭉 보면은 대체로 이제 세 가지 정도 의문점을 제기를 하고 있어요. 요걸 하나씩 좀 짚어봐야 될 것 같은 기분이 드는데 먼저 이제 아까 박 교수님 좀 말씀하셨지만은 국방부 정책실장 혼자서 이 보고서 내용을 수정하도록 지시했다. 이 부분이 일단 이해가 안 되는 부분입니다. 저도 이거 저는 이거는 청와대의 입장을 이해하면은 넘어갈 수가 있을까 있겠습니다. 왜냐하면은 추후로 조사를 할 테니까 지금 당장 우리가 이렇게 소리를 높일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정책실장에서 아니라고 하는 이유가 답이 나와 있는 게 스스로 답을 밝혔습니다. 자, 한미 양국이 비공개키로 합의를 해서 누락시켰다라고 하는 것이 설명입니다. 청와대하고 확인했다고 그랬습니다. 설명했다고 얘기하면 그러면 한미 양국이 비공개를 하자. 비공개는 언론에 비공개하는 거죠. 자, 이 내용은 대통령도 알면 안 됩니다. 그런 합의가 대한민국에 있을 수 있습니까? 군 통수권자인데. 아니 그러니까요. 대통령도 알면 안 됩니다. 그럼 천번양박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칩시다. 그럼 황교안 대안을 왜 보고했어요? 그렇죠. 말씀 죄송합니다. 그래서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제가 죄송합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문재인 대통령을 지금 인정하지 못하겠다고 하는 취지가 이것이 저도 그렇게 봅니다. 강한 그래서 불만 아니면은 목리나 항명되는 거죠. 오늘 대체 이제 언론에서 제기하는 의문 세 가지 가운데 두 번째가 겁니다. 그러니까 대통령 권한대행이니까 황교안 전 권한대행한테는 보고를 하면서 왜 대통령한테는 현직 대통령한테는 숨겼나? 그러니까 황교안 권한대행한테 보고한 거는 그때 4월 25일인가요? 4월 말쯤에 그게 6개가 그 와이튼 보도되고 그랬을 때 그때 어쨌든 대통령 권한대행 황교안 권한대행 보고를 했을 거예요. 그것까지는 뭐 저는 이해는 합니다. 그 당시에는 어쨌든 법장 국군 통수권자가 황교안 권한대행이었으니까 그건 당연히 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근데 문제는 저도 그분이 왜 문재인 대통령한테 이거를 보고하지 않았을까? 물론 국방부 입장에서 변명하자면 다 아는 줄 알았어요. 라고 할 수도 있겠으나 다 알고 있을 거라고 하더라도 그리고 실제로 그 더불어민주당의 많은 의원들은 다 알고 있었죠. 왜냐하면 대변인 공식 논평도 나갔으니까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때가 선거 막판이고 그러면 당시에 후보였던 문재인 당시 후보 입장에서 보면 그것을 못 챙길 가능성도 있었으니 그렇다고 하면 새로운 국군 통수권자가 왔으니 보고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건 누구도 부정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보고 누락 그것이 고의면은 진짜 항명인 것이고 실수를 하더라도 어쨌든 보고 누락에 대한 책임은 국방부나 군에서 져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건 맞아요. 그건 뭐 말할 것도 없는데 그런데 왜 그런 뭐 고의라면 고의 실수를 하면 초보적인 실수가 이 정권 교체기라는 엄중한 사항에서 군인 공무원뿐만 아니라 군인들도 정권이 바뀌면 다음에 어떡하지라는 게 이 안테나가 빠릅니다. 그 사람들도 승진하고 계속 살아야 되는 거니까 이런 거를 왜 했을까라는 의문점이 해결이 안 된다는 이런 초보적인 고의 아니면 실수든지 고의든 실수든 대통령이 정권을 인수인계하는 작업에 알고 있다고 하더라도 당연히 해야죠. 그러면 언론 발표를 보고 알았기 때문에 이거 뺏겨 이렇게 말하는 거는 이거는 우리가 궤변입니다. 공식적으로 발표할 문제예요. 당연히 알고 있다고 하더라도 또 하나 국방부는 한 번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지금까지도 6기가 있어 4기가 추가로 들어왔다는 것을 인정하지 한 번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언론에서는 사드 한 포대가 6기니까 4대가 들어왔나 보다. 이거 기존 사실은 언론 얘기인 것이고 국방부가 공식 확인하지 않았다는 측면 하나고 두 번째는 그냥 발표를 안 한 것이 아니고요. 보고를 안 한 것이 아니고요. 초안에는 있던 걸 빼버렸어요. 이건 다른 문제로 접근해야 됩니다. 자, 이제 세 번째 의무는 바로 이겁니다. 아까 이제 김 변호사도 말씀하셨지만은 지난달 28일 그러니까 지난달이네요. 벌써 한민구 국방부 장관과 정의용 안보실장이 오찬을 할 때 사드 발사대 4기가 추가로 들어왔다면서 이렇게 물어봤을 때 한민구 국방장관이 그런 게 있었습니까? 하고 반문을 했었는데 어제 청와대 발표에서는 약간의 좀 뉘앙스가 차이가 있었어요. 한 장관도 당시 오찬에서 추가 반임을 숨긴 것으로 볼 수 있는데 왜 책임을 묻지 않느냐라는 이제 기자들의 백브리핑 질문에서 이게 오찬이 사적인 부분이고 공적 부분일 수도 있는데 그 부분을 정책실장이 질문했었고 답변이 왔었고 또 한 장관이 답변 의지가 없는 것 같다고 정 안보실장이 판단해서 질문을 추가적으로 하지 않았다. 그래서 추가적으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 법적 문제를 판단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설명했었는데 이거 어떻게 봐야 됩니까? 전 모르겠어요 무슨 말인지.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막 왜냐면 결론을 보지 못했다 뭐 이런. 그날에 있었던 질문에 대해서 정의용 안보실장이
배치라고 물어봤는지 반입이라고 물어봤는지에 대해서 윤영찬 홍보수석이 국민소통수석이 처음에 얘기했던 단어가 바뀌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날에 있었던 데도 완벽하고 누구도 좀 캐치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저는 그렇게 네. 봐요. 네. 그리고 법적인 사적인 자료 공적인 자료 따질 때는 아닌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네. 아니 그 새 정부의 안보실장과 국방부 장관이 밥을 먹는데 뭐 형님 잘 있었어? 그래 뭐 우리 언제 이런 얘기만 합니까? 사적인 자리로서라도 그건 공적인 자리를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네. 사적인 밥을 먹으면서도 그런 질문에 대한 얘기들은 다 들어갈 수 있는 건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거기가 사적인 자리, 공적인 자리에 따질 계제는 아닌 것 같고 네. 아마 이 부분은 글쎄 저는 이거 제가 좀 약간 추정을 좀 뭐 이게 뭐 어차피 그 속내들을 알 수 없으니까 네. 우리가 외부에 좀 약간 추측을 할 수밖에 없는 것 같은데 아까 박사님이랑 그 이제 이정렬 전 부장판사께서 지적하셨던 그런 부분도 왜 청와대에서 더 윗선까지 안 올라가지 그런 건까지 합쳐서 보면 청와대도 약간 지금 이 사태가 이렇게 일파만파 커지는 거에 대해서 조금 부담을 느끼는 게 아니겠는가 싶어요. 네. 지금 왜냐하면 저는 그래서 사실 정의용 안보실장이 이게 터졌을 때 과연 초기 대응을 잘했는가에 대해서 저는 사실 퀘스천 마크가 있거든요. 네. 두 가지입니다. 네. 사드의 문제가 있고 국방 개혁의 문제가 있어요. 이걸 빌미로 이거 국방 개혁 해야 되긴 할 수 있습니다. 소위 말하는 알짜회 뭐 또 독일 독사회라고 하나요? 독사회. 정리해야 되겠는데 김관진 안보실장이 이명박 정부 박근혜 정부 동안 합참의장 국방부 장관 안보실장 다음으로 군맥에 너무 그쪽 사람 청와대 시각이에요. 예를 들어서 그쪽 사람으로 처해졌는데 정리해야 되겠는데 사조직 뿌리 뽑아야 되는데 그렇게 판단했다고 하고 실제로 그런 조직이 있다면 하는 게 맞습니다. 근데 다만 그런 숙군 작업, 정군 작업은요. 쥐두새동 없이 조용히 해야 됩니다. 네. 예전에 YS가 네. 하나회를 한 번에 쳐냈을 때까지 이렇게 오픈시켜가지고 할 일이 아니라는 거죠. 그냥 민정수석 시켜서 조용히 조사한 다음에 어느 날 쾅 인사 발표하면 됩니다. 이런 조직에서 이렇게 쳐내고 우리가 이렇게 했어. 네. 그건 박수 받습니다. 조용히 네. 하는 겁니다. 그런데 너무 오픈됐어요. 그런 문제 하나. 그리고 이 사드에 대한 문제가 이게 외교적인 문제로 연결이 되잖아요. 그렇죠. 사실 대통령이 상원 공화당도 아니고 물론 뭐 예산을 죽이는 사람이라 하지만 민주당 상원 원내 총무가 왔을 때 거기서 만나서 우리 이거 국내적 주치야 우리 배치할 거야라고 얘기하는 모습이 정말 좋은 모습이 아니거든요. 네. 그럼 왜 그런 상황까지 올 수밖에 없었을까? 이게 외부로 불거졌기 때문에 미국에서 니들 뭐 하냐? 중국 이거 조금만 더 밀어붙이면 뗄 수 있겠는데 이게 생기니 청와대에서는 이걸 수습을 해야 되고 네. 그러니 청와대에서 그 상호 원내 총무 만나서 대통령이 그런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까지 온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니 이걸 너무 좀 일을 키운 게 아닌가. 네. 조용히 숙군 작업할 수 있고 사드의 환경 영향 평가도 조용히 조사한다면 발표하면 될 것을 이라는 아쉬움이 남아요. 일단 전 정부 외교안보 라인이 사드 배치를 하여튼 정권이 바뀌기 전에 완료하려고 했던 정황은 좀 뚜렷한 것 같습니다. 일단 그렇죠. 환경 영향 평가를 위해서 그 배치 장소의 면적을 좀 이렇게 편법으로 축소하려고 한 정황이 드러났고 이 부분에 대해서 문재인 대통령이 하여튼 적법하게 환경 영향 평가를 제대로 실시하라 이렇게 지시를 한 거잖아요. 어제. 예, 일단 지금 법률적으로 문제를 삼을 수 있는 부분은 환경 네. 영향 평가 부분이라서 그렇긴 한데 네. 사실 이게 본질적인 부분은 아니거든요. 결국 이것이 지난 그 선거 과정에서도 그랬지만 계속해서 이 문재인 당시 후보 시절부터 나왔던 사드 관련 얘기는 국익에 부합하는 쪽으로 가겠다는 예. 거였으니까 배치를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것이 더 국익에 도움이 된다라고 판단이 됐을 때 그리고 국민들의 의사가 어느 쪽으로 결집이 되는가 형성이 되는가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 문제이기 네. 때문에 네. 그래서 환경영향평가 부분을 피해가는 건 맞지만 전 정권이 한 것이 네. 그런데 그것은 지금 이 상황에서는 오히려 그 사태를 바라보는 이 본질적인 문제는 아닌 것 같고요. 네. 그래서 아까 김 변호사님도 말씀하셨지만 일을 키웠다기보다는 저는 네. 생각보다 일이 커진 게 아닌가. 그렇게 보시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그렇죠. 이게 그냥 단순히 뭐 보고 누락 내지는 뭐 그냥 단순 실수 같았는데 한 줄길 뽑고 보니까 이것저것 다 튀어나오니 네. 서둘러 봉합하려고 했던 것이 아닌가. 네. 예. 저는 그러니까 청와대와 국방부가 그렇게 서로 입장이 다를 수는 있는데 환경 영향 평가와 관련해서 저도 처음 알았던 것이 롯데 그 골프장 부지에 네. 1차 부지가 U자형 거꾸로 되어 있는 모양이라고 합니다. 그러게요. 예. 가운데는 부지가 포함이 안 돼 버렸어요. 그래서 우리 법상 33만 제곱미터 이상은 환경 영향 평가를 받아야 됩니다. 정식으로 한 1년 좀 걸립니다. 네. 아주 까다롭습니다. 네. 그거를 줄이기 위해서 33만 제곱미터보다도 조금 적게 해서 설정을 하다 보니까 U자형 거꾸로 말 발굽 모양 형태가 돼버렸어요. 네. 기형입니다. 예.
왜 이렇게 어느 나라 국방정책이죠 이것이? 대한민국 영토에서 대한민국 법에 인정한 환경 영향 평가를 줄이기 위해서 거꾸로 U자형으로 만들어 가지고 네. 그것도 기형으로 만들어서 급하게 배치하려고 한다. 왜요? 저는 이 대목을 받겠잖아요. 왜? 알겠습니다. 왜 이런 식으로 대한민국 국방부 정책실장 아닙니까? 대한민국 국방부 장관이고 대한민국의 국가안보실장이었습니다. 대한민국 대통령이었고 왜 이런 식으로 편법으로 해가지고 억지로 환경영향평가까지 무시하면서 배치하려고 했는가? 그 네. 배후가 너무도 궁금한데 이번에 청와대 설명은 거기까지는 미치지 못하고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알겠습니다. 뭐 여러 가지 사정이 있을 것 같은데 자 청취자분들 문자 중에요. 9983님은 군대 갔다 온 사람은 아마 느낌이 올 겁니다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준사관들이 하는 이제 소대장 길들이기 같은 그런 느낌을 받는다 이런 문자를 받았는데 좀 공감이 가기도 하는데요. 박흥민님은 정말 있을 수도 없는 일이네요. 도대체 어느 나라 군대인지 아주 분노하게 됩니다 하는 의견을 보내셨습니다. 그것이 고의면은 진짜 항명인 것이고 네. 실수를 하더라도 어쨌든 보고 누락에 대한 책임은 국방부나 군에서 져야 되는 게 맞습니다. 네, 그건 예. 맞아요. 그건 네. 뭐 말할 것도 없는데 그런데 왜 그런 뭐 고의라면 고의 실수라면 초보적인 실수가 이 정권 교체기라는 엄중한 사항에서 네. 군인 공무원뿐만 아니라 군인들도 정권이 바뀌면 이 다음에 어떡하지라는 게 이 안테나가 빠릅니다. 그 사람들 승진하고 계속 살아야 되는 거니까 네. 이런 거를 왜 했을까라는 의문점이 해결이 안 된다는 네. 이런 초보적인 네. 고의 아니면 실수든지 고의든 두 실수든. 치면은 네. 궁극이 비공개키로 합의를 해서 누락시켰다라고 하는 것이 설명입니다. 네. 청와대하고 확인했다고 그랬습니다. 네. 설명했다고 얘기하면 네. 그러면 한미 양국이 비공개를 하자. 비공개는 언론에 비공개하는 거죠. 자, 이 내용은 대통령도 알면 안 됩니다. 그런 합의가 대한민국에 있을 수 있습니까? 군 통수권자인데. 아니 그러니까요. 네. 대통령도 알면 안 됩니다. 그럼 1000번 양박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칩시다. 그럼 네. 황교안 대안을 왜 보고했어요? 그렇죠. 말씀 죄송합니다.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제가 죄송합니다. 그래서 네. 아까 제가 문재인 대통령을 지금 인정하지 못할 문제는 저도 그분이 왜 문재인 대통령한테 이거를 보고하지 않았을까? 물론 국방부 입장에서 변명하자면 다 아는 줄 알았어요. 네. 라고 할 수도 있겠으나 안 다 알고 있을 거라고 하더라도 그리고 실제로 그 더불어민주당의 많은 의원들은 다 알고 있었죠. 왜냐하면 네. 대변인 공식 논평도 나갔으니까 네.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때가 선거 막판이고 그러면 당시에 후보였던 문재인 당시 후보 입장에서 보면 그것을 못 챙길 가능성도 있었으니 네. 그렇다고 하면 새로운 국군 통수권자가 왔으니 보고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건 누구도 부정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보고 두라. 그겠다고 하는 취지가 이것이 저도 아닌가. 그렇게 봅니다. 예. 강한 그래서- 불만 아니면은 예. 목리나 항명되는 거죠. 오늘 대체 이제 언론에서 제기하는 의문 세 가지 가운데 두 번째가 그겁니다. 그러니까 대통령 권한대, 그러니까 황교안 전 권한대행한테는 보고를 하면서 왜 대통령한테는 현직 대통령한테는 숨겼나? 이건 그러니까 황교안 권한대한테 보고한 거는 네. 그때 4월 25일인가요? 네. 4월 말쯤에 그게 네. 6개가 그 와이튼 보도되고 그랬을 때 그때 어쨌든 대통령 권한대행 황교안 권한대행 보고를 했을 거예요. 네. 그것까지는 뭐 저는 이해는 합니다. 그 당시에는 어쨌든 법상 국군 통수권자고 황교안 권한대행이었으니까 그건 당연히 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네. 근데 오늘 조간신문들을 쭉 보면은 대체로 이제 세 가지 정도 의문점을 제기를 하고 있어요. 요거를 하나씩 좀 짚어봐야 될 것 같은 기분이 드는데 먼저 이제 아까 박 교수님 좀 말씀하셨지만은 국방부 정책실장 혼자서 이 보고서 내용을 수정하도록 지시했다. 이 부분이 일단 이해가 안 되는 부분입니다. 저도 이거 네. 저는 이거는 청와대의 입장을 이해하면은 넘어갈 수가 있겠습니다. 네. 왜냐하면은 네. 추후로 조사를 할 테니까 지금 당장 우리가 이렇게 소리를 높일 필요가 없습니다. 네. 그런데 정책실장에서 아니라고 하는 이유가 답이 나와 있는 게 스스로 답을 밝혔습니다. 자, 한미 양